자, 이제 스텝 리스폰스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이제 지금은 계단 입력으로 주어지는 경우 스텝 인풋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 앞에 사실 유닛을 붙이면은 이게 스텝 입력인데 그 크기가 1이라는 뜻이고요. 아까 임펄스는 면적이 1이었지만은 지금은 이 신호 자체가 갖고 있는 그 값이 1이라는 겁니다.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는 일반적인 스텝 인풋이 되는 거고요. 크기가 1이면 우리가 유닛 스텝 인풋 이렇게 부릅니다. 이러한 스텝 인풋이 들어왔을 때 계단 입력이 들어왔을 때의 출력, 이 출력을 우리가 스텝 리스폰스 이렇게 이제 부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난 호모지니어스 그 상황입니다. 지금은 제로 스테이트 입력 그 초기값이 0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 역시 우리가 이 전달함수를 통해 가지고 YS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US는 뭐가 되겠습니까? US는 1이라는 신호를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S분의 1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S분의 1은 그 적분에서도 S분의 1 나왔지만은 그거랑 다른 겁니다. 신호 1을 적분하면은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S분의 1이 되는 거고요.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S의 제곱분의 1, 뭐 이렇게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엔 지금 S분의 1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텝 인풋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S분의 1, 램프 인풋, 시간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s의 제곱분의 1, 뭐 이렇게 주어졌었습니다. 그럼 ys는 역시 gs하고 us 곱한 거니까 gs는 타우 s 플러스 1분의 k가 되고 us는 s분의 1이 됩니다. 예. 이게 us니까 us가 s분의 1인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 이제 쪼개면 되는 거죠. 이것을 이 두 개로 쪼갭니다. s분의 a 더하기 타워 s 더하기 1분의 b 이제 이렇게 한번 쪼개 보겠습니다. 자, a하고 b가 어떻게 될까요? 양변에다가 s 곱하기 타워 s 더하기 1분의 타워 s 더하기 1을 곱하면 자 k는 좌변은 k가 되고 k만 남고 우변은 a 곱하기 타워 s 더하기 1이 되고 그 다음에 b 곱하기 s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s 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k, 우변은 여기 0 집어넣으면 a가 되고요. 여긴 0이 되죠. 그러니까 a가 k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k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타우분의 1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그대로 k고요. 우변은 이거 0 되고 b하고 s 그쵸 b하고 마이너스 타우분의 1 이렇게 집어넣으면 b는 마이너스 타우 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타우 k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되고요.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제 역변환 취하면 되겠죠. 역변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yt를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역변환 취하면은요 yt가 되고요. s분의 k의 역변환 우리가 1이 s분의 1로 갔습니다. s분의 1은 당연히 1로 가겠죠. 그래서 s분의 k 역변환은 그냥 k가 되겠습니다. 라플라스 그 변환의 역변환 1이 s분의 1이니까 s분의 1은 1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s분의 k의 역변환은 k가 되는 거고요. 더하기 마이너스 타우분의 타우 k하고 타우로 나눠주면은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ys는 s분의 k 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k만 남기고 타우로 나눠주면은요. 빼기가 되겠네요. s 더하기 타우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분모 분자를 타우로 나눠주면은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k가 되고
다음에 s 더하기 a분의 1, s 더하기 a분의 1을 2의 at의 라플라스 변화는 s 빼기 a분의 1이었단 말이에요. 앞에 빼기를 붙이면 이게 더하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 a 자리에 타우분의 1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타우분의 1 t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k로 묶어줘서 1 빼기 2 마이너스 타워분의 1t라는 식이 얻어집니다. 자,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은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변하냐면요. 시작 t 0 집어넣으면은 1이고 0이죠. 그래서 이건 정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초기 조건 0에서 시작을 하고요. 원래 지수 함수는 이게 여기서 시작하면 이렇게 감소를 했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점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해야 됩니다. 증가를 해가지고 어디까지 증가하냐면은 t가 무한대로 가면은 이게 0이 되고 그래서 k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k 이렇게 그래서 k 여기 있네요. 이렇게 k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K의 어떤 역할이 나오죠. K가 지금 단위 입력, 그 단위 계단 입력 1이라는 어떤 입력을 집어넣었을 때 Y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K가 된 거죠. 1을 집어넣었을 때 출력이 K가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K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시스템, 입출력, 이 관계를 나타내는 이 시스템의 어떤 개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을 집어넣었더니 궁극적으로 어디로 수렴했냐면은 K로 수렴했다. 그러니까 1이 K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K를 우리가 시스템 개인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1이 K가 됐으니까. 그리고 타우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타우의 역할은 이 타우가 작으면은 타우가 작아져서 이게 없어지면은 바로 y가 곧바로 6가 되는 거니까 이 입력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겠죠. 시간차 없이. 근데 타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이 영향이 커지게 되는 거죠. 영향이 커지니까 어떤 적분기의 영향이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렴하는 속도가 이렇게 느려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타우의 역할은 시정수다. 타임 콘스탄트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t가 타우만큼 시간이 지나면은 t 자리에다가 이렇게 타우를 집어넣잖아요. 타우를 집어넣으면은 이 값이 t가 타우가 되면은 y 값이 k하고 1 빼기 2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t 자리에 타우를 집어넣으면은 그래서 원래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값은 k인데 t가 타우가 되면은 이만큼밖에 못 가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이게 0.631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k의 63% 정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0에서부터 k까지 가야 되는데 t가 타우가 되면은 타우 세컨드만큼 시간이 지나면 최종값의 63% 정도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타우의 5배가 되면은 5타우. 그러니까 여기다 5타우를 집어넣으면 이제 이게 t가 5타우가 되면은 이 y 값이 k 곱하기 1 빼기 2의 마이너스 5승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값이 아주 작아지겠죠. 예. 그렇죠? 2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 거의 이 값이 0에 이제 가깝게 되고, 그러니까 이때의 값을 보면은 99% 정도 됩니다. 예. K의 99%, 예. K의 63%. 그래서 타우 값이 커지게 되면은 타우 값이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 수렴하는 이 99%에 도달하는 그 시간이 당연히 길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 타우가 작으면은 타우가 작으면 이 5타우가 이제 뭐 이렇게 가게 되겠죠. 지금은 여기 있지만은 타우 값이 작아지면은 그래서 훨씬 더 빨리 이렇게 수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K는 시스템 게인, 그렇죠? 1이라는 어떤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이제 K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K배만큼 입력을 증폭시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타우의 역할은 0에서부터 K까지 수렴함에 있어가지고 그 걸리는 그 시간, 그래서 타임 콘스턴트, 시정수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이제 2차 시스템의 스텝 리스폰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역시 그 스텝 인풋, 단위 계단 입력이 들어갔을 때 이번에는 이 2차 시스템으로 주어진 2차 그 미분 방정식으로 주어진 어떤 그 시스템의 출력 YT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 초기 조건이 0인 상황이니까 우리가 전달 함수를 가지고 그 반응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입력 U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S도메인에서 역시 S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 S분의 1이 여기 곱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달함수 G는 그대로 여기 카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S분의 1을 곱한 것이 곧바로 그게 YS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조금 복잡해서 이미 좀 그 부분 분수 이렇게 분리를 이미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S분의 1은 그대로 S분의 1로 나오고 이 아래에 있는 이걸 좀 분리를 하면은 이게 물론 그 이게 2차식이기 때문에 1차식 두 개로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게 분리를 하다 보면은 이 제타 값이 0하고 1 사이가 되면은 그 근이 복소수가 되기 때문에 복소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복소수 값이 나온 상태로 분리를 하게 되면은 그게 나중에 이제 라플라스 우리 역변환 해가지고 YT를 계산할 때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허수값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 허수값을 없애기 위한 어떤 그런 작업들을 좀 해줘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 분리를 뭐 이런 형태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두 개로 쪼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게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뉘어졌는지. 근데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S분의 1의 라플라스 역변환을 하게 되면은 S분의 1이 1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생긴 것은 우리가 지금 뭐 이걸 기존에 뭐 비슷한 걸 해봤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S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 오메가는 뭘로 갔었냐면 이게 사인 오메가 t로 갔었고 그 다음에 S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 S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오메가 t로 갔었는데 이걸 잘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것은 S 더하기 시그마 S 더하기 시그마 이게 S 자리에 S 더하기 시그마가 왔습니다. 뭐 이렇게 되게 되면은 E 마이너스 시그마 T 코사인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앞에 이게 더 붙는 거죠. 이 시그마 때문에 이 지수 함수가 더 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은 E 마이너스 AT의 사인 오메가 T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변환되는 이 부분은 여러분 책에 826페이지에 있는데요. 여기 그 라플라스 그 트랜스폼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표를 참조하셔가지고 이렇게 생긴 그 S 도메인의 저 함수가 이 표현이 시간 영역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는 지금 이 앞에 이게 있어가지고 오메가 D분의 시그마가 있어서 이렇게 오메가 D분의 시그마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한번 그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YT가 이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2차 시스템의 그 반응은 1차 시스템보다는 약간 복잡한데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게 지금 언더댐프드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댐핑 레이쇼가 0하고 1 사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진동하는 부분이 있다. 그 폴에 실수부하고 허수부가 둘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허수부에 의해서 이렇게 진동하는 것이 나오고 실수부 때문에 지수함수가 나오게 된다. 이게 곱해진 형태로 리스폰스가 주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리스폰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값 0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이렇게 올라가서 한번 이렇게 튀었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0으로 가게 되는, 우리가 기존에 봤던 뭐 이 어떤 초기값 그 호모지니어스 그 솔루션 초기값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0으로 이렇게 가는 어떤 그런 모습하고 이제 유사하게 보이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는 초기값이 0이기 때문에 0에서 시작해가지고 올라갔다가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요, 이제 1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1로 여기서는요. 사실은 1이 아니고요. 원래는 여기에 이제 이 K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S분의 1이라고 지금 했으니까 이게 유닛 스텝이잖아요. 그래서 유닛 스텝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1로 가게 1에서 이제 시작하고요. 이게 이제 유닛 스텝을 가하면은 이게 S분의 1이 되고, 여기서 나온 값이 지금 1로 수렴하게 되어 있는데 이 1이 사실 의미하는 게 이게 K입니다. K가 1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로 가는 거고요. 사실 K가 뭐 2였다. 그러면은 이 수렴하는 이 최종 값이 2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Y가, 여기서 이 Y가 사실은 이렇게 K가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K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K가 그대로 이 전체 이렇게 곱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Y가 수렴하는 곳이 K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K의 역할이 1차 시스템과 같이 이렇게 시스템 게인입니다. 게인. 그래서 입력을 어느 만큼 증폭을 시키느냐가 이 K에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타하고 오메가 n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에서 우리가 봤듯이 댐핑 레이쇼, 댐핑비에 해당되는 거고, 오메가 n은 내추럴 프리퀀시에 해당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파라미터가 바로 2차 시스템의 특성을 결정짓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일로 돌아와서 K 값이 1일 때, 이 2차 시스템의 반응의 종착지는 이제 1이 됩니다. K가 1이기 때문에 입력 1이 그대로 이제 1로 가게 되겠죠. 근데 감에 있어가지고 몇 가지 이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얘기해주는 소위 그 타임 도메인 스페시피케이션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0에서부터 좀 1로 가는데 꼭 1은 아니어도 돼요. 1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K 값에 따라서 최종 값으로 감에 있어가지고 이 어떤 시간을 정의할 수 있냐면은요. 0에서 최종 값으로 이제 가기까지 0.1, 10%에 해당되는 겁니다. 최종 값의 10%. 그다음 0.9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90%가 되겠죠. 최종 값에. 그래서 최초에 이제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하는데 어떤 입력에 대해서 반응을 함에 있어서 반응할 때 0에서 0.1까지 도달하는 어떤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0.1을 또 지나서 0.9까지 가는데 시간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 0.1, 10% 값하고 90% 값, 그 사이. 그러니까 이 최종 그 출력값이 최종 값의 10%에서부터 90%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TR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R이 rise time입니다. 처음에 그 rise 이렇게 올라가는데 값이 증가하는데 걸린 시간, 최초 그 반응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최초 반응 시간은 최종값의 10%에서부터 최종값의 90%까지 가는데 그 걸린 시간으로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MP라는 게 있습니다. MP는 이게 maximum overshoot을 얘기하고요. 우리가 MP라고 부르고, 이것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이 최종값, 여기서는 1입니다.
하지만 꼭 1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최종값에서 이 초기값, 최초의 초기값. 지금은 뭐 초기값이 0이죠. 여기 1이고 0이기 때문에 이제 분모는 1이 되겠습니다. 분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가장 그 높은 값인 거죠. 이제 최대 값에 도달한 그때 그 시간을 우리가 TP라고 부르는데요. 피크 타임. P는 피크를 의미하는 피크 타임. 그래서 피크 타임 TP일 때의 그때 Y에서 최종 Y 인피니티를 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여기다 100을 곱하면 이제 퍼센트가 되는 거고요. 이걸 우리 맥시멈 오버슛 MP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이 봉우리, 첫 번째 봉우리,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봉우리, 요 사이에 그 시간, 첫 번째 봉우리가 두 번째 봉우리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 우리가 이걸 TD라고 하고요. 이게 주기입니다. Period of Oscillation. Period of Oscillation 이렇게 부르고요. 어떤 진동 주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진동 주기는 그 주파수죠. 그러니까 주파수하고 연관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파수라는 것은 이 주파수는 오메가 D 우리가 지금까지 그 damped natural frequency에서 오메가 D라고 불렀는데요. 이 오메가 D가 다름 아닌 이 period 이 주기의 역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역수를 취하면은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세크 아닙니까? 이게 초분의 1 하면은 이 단위는 이렇게 hertz 이렇게 헤르츠입니다. 헤르츠. 그래서 이 주파수인데 이게 주파수입니다. 주파수인데 TD분의 1의 단위는 이제 헐츠가 되고 우리가 이 제어공학에서 많이 쓰는 것은 보통 이게 신호 처리할 때 우리가 헐츠를 많이 쓰는데 제어공학에서는 헐츠보다도 뭘 많이 쓰냐면은 radian per sec. radian per sec. 그러니까 이 1이 아니라 레디안으로 저걸 바꿔줍니다. 그래서 2파이를 곱합니다. 2파이를 곱해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단위가 레디안 per sec가 됩니다. 그러니까 헐츠는 세크분의 1이고요. 세크분의 1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에 2파이를 곱해서 우리가 레디안 per sec 이렇게 주파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주파수가 크다는 것은 빨리 진동을 한다. 즉 TD 값이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봉우리, 두 번째 봉우리 사이의 그 간격, 시간 간격이 되게 작은 거고 그게 그렇게 작아지면은 이제 주파수가 커지게 되는 거죠. 역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TS라는 게 있습니다. TS는 우리가 TP는 피크 타임이라고 불렀고요. TS라는 게 있는데 TS는 뭐냐면은 한 이 정도 되는데요. TS쯤 되면은 거의 함수값이 지금 그 최종값 y 인피니티 이 최종값에 도달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TS를 세틀링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세틀링 타임. 그래서 세틀링 타임은 거의 최종값에 도달한 그 시각인데 세틀링 타임을 정의할 때 그러면은 그 거의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의하느냐? 최종값 대비 1% 안에 들어왔으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1% 세틀링 타임, 2% 안에 들어갔으면 2%, 5% 안에 들어갔으면 5% 세틀링 타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틀링 타임이 더 작아지게 되겠죠. 금방 이제 세틀링 타임, 뭐 이쯤 되면 세틀링 타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간격이, 그러니까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최종 값에 대한 어떤 그런 오차가 이제 커지기 때문에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TS 값이 더 작아지게 되겠죠. 우리가 이 값을 크게 하면 크게,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TS 값이 더 이제 커지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차가 이제 되게 작아지기 때문에 그 작은 오차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훨씬 더 이렇게 이제 커지게 되겠죠. 예. 자, 여러분 책 151페이지를 보시면은 상당히 재밌는 식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TR, TP, TS, TD, MP를 다 정의를 했는데요. 이 타임 도메인 스페시피케이션, 이 타임 도메인 스펙, 타임 도메인에서 이 신호가 갖는 어떤 스펙인데요. 이 스펙하고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 TD가 오메가 D분의 2파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TD는 오메가 D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TR은 이 책에 다 이제 사실 어떤 그 이제 유도 과정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TR은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오메가 N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메가 N은 아까 그 폴의 위치, 폴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게 오메가 N이었고요. 폴이 원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직선거리가 오메가 N이었는데 이 오메가 N이 크면 클수록 TR 값이 작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차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TP, 이 피크 타임. 피크 타임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사실 이 피크 타임은 TD를 2로 나눈 값입니다. 잘 따져보시면은. 그래서 오메가 D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TD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크 타임은 오메가 D분의 파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세틀링 타임은 시그마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 폴이 지금 그 실수부하고 허수부가 있는데 호수부인 경우에는 이제 진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수부는 이거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2의 마이너스 OT 이렇게 적었을 때 이게 이제 시그마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시그마 값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가지고 그 수렴 속도가 이제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틀링 타임은 즉 이 시스템이 어떤 세틀 다운 될 때까지 그 최종 값으로 가는데 그 걸리는 시간은 바로 이 시그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그마는 제타 오메가 n이기 때문에 TS는 제타 오메가 n 분의 뭐 4.6 뭐 이런 숫자는 그 수식 이제 따라가다 보면 결정되는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가 커지게 되면은 TS 값이 뭐 작아지고 시그마가 작으면은 TS가 커지게 되고 이런 반비례 관계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건 1%에 대한 겁니다. TS 1%. 그러니까 오차의 그 범위를 1% 아주 작게 했을 때 그때 걸리는 그 세틀링 타임을 우리가 시그마분의 4.6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다음 MP는 이게 그 최종값 대비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당연히 댐핑이겠죠. 댐핑이 없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댐핑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아예 1차 시스템처럼 반응을 하고 댐핑이 없으면은 계속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오버슛은 이 댐핑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져보니까 MP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순전히 이 댐핑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댐핑값이 MP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관계를 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요. 이 타임 도메인 스펙과 이제 폴 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타임 도메인 스펙하고 시그마, 제타, 오메가 n 이런 것들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봤는데요. 사실 이게 또 폴이잖아요. 이게 폴을 또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폴의 위치가 주어지면은 이게 시그마였고 이게 오메가 D였고 이게 오메가 N이었기 때문에 타임 도메인 스펙하고 폴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의 위치에 따라서 TS, TP, TR, MP 이런 값들이 다 이렇게 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제 3.27을 보시면은 우리가 폴의 위치를 좀 정하고 싶은데 사실 제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어가 뭐냐면은 어떤 시스템의 어떤 그 폴이 있습니다. 특정한 폴이 있죠. 뭐 이렇게 단진자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어떤 인풋 U를 넣고 근데 이 아이가 학력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 이제 진동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폴이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원치 않아요. 이걸 이렇게 돼서 계속 진동하는 걸 원치 않고 우리가 적절한 어떤 제어 입력을 줘가지고
이 아이를 0으로 보내고 싶어요. 물론 이제 이거 0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뭐 간단한 뭐 학력만 있으면 되니까 그게 재미있는 문제는 아닌데, 이를테면은 뭐 이렇게 인버티드 펜듈럼 같은 경우에 여기서 카트가 이렇게 있고요. 카트가 있는 상황에서 이 카트를 이렇게 적절하게 움직여 가지고 이 지금 이 진자 이 물체를 이렇게 꼿꼿이 딱 이렇게 세우는 어떤 그런 제어를 생각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러면은 이건 어떤 문제냐면은 이 불안정한 시스템이거든요. 가만히 놔두면 얘가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대한 폴의 위치를 따져 보면은 폴이 뭐 이렇게 원점에 이렇게 뭐 두 개 있다든지 뭐 이렇게 불안정하게 뭐 이렇게 있어요.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불안정해서 그냥 뭐 쓰러져 버리게 되는 거죠. 이 적절하게 이유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은 최초의 폴이 이렇게 그 포딘이 돼 있는데 우리가 제어 입력을 가하게 되면은 폴을 이런 식으로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4차 시스템이어가지고 폴이 이렇게 4개가 있었는데 이게 적절하게 이 제어 입력을 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제어 입력이 궁극적으로 하는 일이 이 선형 시스템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은 폴의 위치를 이렇게 전부 다 LHP로 옮기는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폴이 LHP로 다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뭐 우리가 세타를 뭐 정했다 그러면은 이 세타가 0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에시임토티컬리 스테이블한 어떤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세타가 0으로 가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꼿꼿하게 딱 서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앞으로 큰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게 제어를 통해서 선형 시스템에서 하는 일은 폴의 위치를 옮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폴 플레이스먼트. 예. 그래서 최초에 별로 이렇게 그 좋은 어떤 위치가 아닌 폴을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딱 옮겨준다는 거죠. 근데 옮기는데 뭐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혹은 뭐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옮기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정하냐면은 어, 우리 이게 오메가 n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메가 n이 뭐하고 연관이 돼 있냐면 아까 라이즈 타임 이런 거랑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시그마란 말이에요.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니까 시그마가 뭐랑 연관이 돼 있냐면 세틀링 타임에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TSTR 그 다음에 또 이게 세타가 또 MP 오버슛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원하는 신호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 지금 우리가 아까 그 인버티드 펜듈럼 다시 생각을 하면은요 여기다 어떤 U를 가해가지고 세타가 이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똑바로 그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세타가 있을 텐데 U가 가하면 이제 이 세타가 움직이겠죠. 근데 이 세타가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0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예. 뭐 이렇게 가는 걸 우리가 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원하는 세타는 어떤 세타냐면은 이 세타가 그냥 바로 이렇게 딱 가서 이렇게 멈추기를 바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갔다가 한 번 갔다가 이렇게 오는 뭐 이런 상황도 바랄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긴 가는데 몇 초 만에 가는지 그 세틀링 타임 몇 초 만에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지 이 몇 초 만에 최종적으로 0으로 가게 되는지 이러한 어떤 그런 조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냥 세타를 0으로 보내라 이게 아니고 조금 더 구체적인 조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항공기 같은 경우에도 어떤 특정 받음각이 있어요. 알파가 2도인데 알파 2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가야 됩니다. 추림 상태인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알파가 뭐 4도가 됐어요. 다시 2도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4도가 2도로 감에 있어가지고 걸리는 시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4도가 2도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0.1초다. 그러면은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엄청난 멀미를 하고 뭘 먹고 있다면 다 쏟고 막 이렇게 엄청난 그 재앙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한꺼번에 팍 가고 이게 하는 것이 이게 늘 좋은 건 아니거든요. 승객이 느끼지 못하도록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우리 비행제에서 장주기 모드 같은 건데 이렇게 천천히 가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어떤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전투기 상황은 또 다르겠죠. 전투기 상황은 빨리빨리 이렇게 어떤 자기 자세를 유지하면서 어떤 원하는 목적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런 그 과도한 댐핑, 그 댐핑이 과도하지 않고 이제 이 상황은 댐핑이 거의 없는 거죠. 이렇게 빨리 팍팍팍 이렇게 많은 댐핑으로 인해서 원하는 곳으로 빨리 가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겁니다. 예. 상황에 따라서 그 제어 어떤 그 조건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모든 조건들이 뭐하고 연관이 돼 있냐면은 폴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폴을 여기다 둘지 여기다 둘지 이거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어 조건에 대응되는 폴의 위치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예제를 통해 가지고 예제를 보시면은 이게 제어 조건이에요. 이 반응 항공기의 어떤 그 뭐 알파 혹은 뭐 세타 뭐 각종 뭐 그 상태 변수들이 있잖아요. 상태 변수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뭐 0으로 간다든지 정상 상태로 가는데 감에 있어서 그 타임 도메인 스펙이 TR 값이 0.6초보다는 작았으면 좋겠고 MP 값은 10%, 0.1보다 작았으면 좋겠고 세틀링 타임은 3초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어떤 조건이 있다는 거죠. 이런 조건이 있으면은 이 조건을 우리가 그 폴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2차 시스템인 경우에 폴 두 개의 위치하고 이거하고 이게 연동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이제 이 부등식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어떤 딱 그 어떤 폴의 위치가 아니라 영역이 됩니다. 이게 부등식이 0.6보다 작기 때문에 0.6도 되고 0.5도 되고 0.4도 되기 때문에 이 복소 평면에서 어떤 그 영역하고 연동을 하게 되는데 그 영역이 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제일 먼저 TR을 보시면은 TR이 0.6보다 작다. 이게 복소 평면하고 어떤 식으로 연동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TR이라는 것은 뭐였었냐면은 TR은 앞에서 이거였어요. 오메가 n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메가 n분의 1.8입니다. 그래서 오메가 n분의 1.8이 이게 TR인 거죠. 이게 0.6보다 작았으면 좋겠다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 n이 이거 뒤집고 하면은 3보다 크다라는 게 됩니다. 레디안 퍼 세크. 예, 세크니까. 그래서 오메가 n은 3 레디안 퍼 세크만큼 컸으면 좋겠다. 이것보다는 컸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조건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하고 대응되는 폴의 위치가 뭐냐? 자, 폴이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폴을 하고 오메가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원점에서 이 직선거리로 이 폴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냐는 거거든요. 이게 3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3보다 컸으면 좋겠다. 자, 그럼 원점에서 직선거리로 떨어진 폴들이 많아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도 있습니까? 여기도 있어요. 이것도 3만큼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것도 3만큼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 거리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궤적을 그려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원이 나오게 되겠죠. 이거 원. 네. 이 찌그러진 원인데 이게 완벽한 원입니다. 이 3, 다 3인 거죠. 3만큼 떨어진 이 지점에 존재하는 폴. 이게 뭐하고 연동을 하냐면은 오메가 n이 3일 때, 3일 때의 폴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폴들 중에서 이 RHP, Right Half Complex Plane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폴이 RHP에 있으면은 불안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하는 부분은 이 왼쪽에 있는 LHP에 있는 이, 이 지금 원의 일부 있잖아요. 이것만을 고려합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오메가 n이 3보다 커야 됩니다. 3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이거. 네, 여기가 지금 3이고요. 사이즈가 3인 그 반지름이 3인 원 중에서 LHP에 있는 그 부분 바깥에 있는 이것들이 전부 다
이거하고 오메가 n이 3보다 크다라는 이 부등식과 대응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것까지 다. 여기 지금 이건 안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그 허수축에 있는 부분은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부분들이 다 오메가 n이 3보다 크다라는 이 부등식과 대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뭡니까? 다음은 이건데요. MP가 0.1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이 조건입니다. 10%는 0.1이니까요. MP가 뭐에 쓰냐면은 2의 마이너스 파이 제타 1 빼기 제타 2제곱 이런 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0.1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이걸 이제 그 뭐 로그를 취하고 뭐 이렇게 문제를 뭐 2차 방정식처럼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하고 제타가 0.6 이게 지금 소수점이 한 자리로 돼 있는데 뭐 두세 자리까지 하면 더 이제 훨씬 정확해지겠죠. 0.632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제타가 0.6보다 큰 상황을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제타가 0.6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응되는 그 폴 영역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시면 제타가 뭐였었냐면 제타는 사인 세타였거든요. 사인 세타. 예. 제타 0.6은 좀 그러니까 만약에 제타가 0.5였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사인 세타가 0.5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타인데, 그죠? 사인 세타가 0.5가 될 때가 언제입니까? 세타가 30도죠. 30도. 30도. 이 제타가 커야 돼요. 제타가 크다는 것은 지금 이 세타가 작아지면 작아져서 이쪽으로 가면은 제타가 작아지고요. 그죠? 이 값이 작아지면 제타가 작아지면 댐핑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쪽으로 가면은 댐핑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에 해당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이 대칭이기 때문에 폴이라는 것은 이 실수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아래가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30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웨지 모양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폴 영역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겠습니다. 이 TS가 3보다 작아야 된다. 세틀링을 3초 이내로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조건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시그마였죠. TS는 시그마하고 관련됐었습니다. 그러니까 TS는 시그마분의 4.6이었고요. 우리가 이게 3초보다 작았으면 좋겠다고요.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시그마가 1.5보다 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그마는 폴 영역하고 어떤 연관이 있냐면요. 시그마는 뭐였었냐면은 폴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폴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시그마였단 말이에요. 이만큼의 x축. 그러니까 시그마가 1.5보다 크다라는 것은 이 x축 값이 이 x축 x 좌표가 1.5보다 컸으면 좋겠다이기 때문에 이게 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 값이 물론 마이너스 쪽입니다. 마이너스 쪽으로 이 x 좌표가 이 허수축하고 1.5 이상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영역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5 이 값이요. 폴이 여기 있으면은 이 폴의 x 좌표가 1.5 이상이 됐으면 좋겠다거든요. 이제 마이너스 그 크기로 따졌을 때요. 그래서 이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TS에 해당하는 폴은 여기 있어야 되고요. MP에 해당하는 폴은 여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TR, 라이즈 타임에 해당하는 폴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되니까 이 세 가지의 교집합을 취하는 거죠. 공통 분모가 어디 있느냐 이제 해서 나온 것이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오메가 n에 해당되는 게 있고요. 이것은 댐핑에 해당되는 MP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이게 시그마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합친 거, 다 합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색깔 칠하지 않은 부분이 있죠. 이 색깔 칠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이 어, 이 폴들이 있어야 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폴이 뭐 이렇게 있든지, 뭐 이렇게 있든지, 뭐 이렇게 있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 우리가 원하는 그 반응 YT를 이제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